네, 어제 윤석열 내란 수계 피고인의 첫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공판 현장에 직접 다녀온 분입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재판 직접 다녀오신 거예요? 네, 어제 방청권 당첨이 돼서요. 네, 박정호 그 당첨이 되셨어요. 지난번 그 구속 취소 재판도 한번 열렸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방청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로또나 당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 당첨돼서 운빨 다 써가지고, 정말 윤석열 때문에 재수없어 죽겠어요. 네, 예. 하지만, 방청권. 민주주의 네, 적이니까 저희가 또 감시를 또 가서, 해야 되는데요. 어제 이제 재판은 첫 재판이니까 검찰이 네, 공소 사실을 가지고 모두 진술을 이제 해요. 양측 다. 그렇죠. 그래서 공소 PPT를 띄워놓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네,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아, 왜냐하면 파면 전에 검찰이 나쁜 짓을 했잖아요. 지기현 재판장이 네, 그 일수로 계산해야 될 구속 날짜를 무슨 시간 단위, 분 단위로 해가지고는 석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뭐 옛날 이승만 정권 때 4.4.5입하고 비슷한 건데요. 사실 지기현 재판장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 체계와 민주주의가 잘 작동된다면 사실상 탄핵감이죠. 그런데 이제 법관의 독립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뭐 저는 그 중립주의적 기계적 중립주의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렇게 지기현 탄핵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법관들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리가 만무하겠죠. 네, 하지만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그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즉각 항소하지 않아서 내란 중범죄자가 석방돼서 지금 거리를 할보하면서 본인의 죄를 반성하니커녕 네, 죄 지은 게 없다라고 이제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법정에 나와서 딱 기선제압을 하고 네. 그 PPT도 잘 만들어서 이제 윤석열하고 맞서야 되는데 그럼요. 일단 12명의 검사가 대부분 다 윤석열하고 아이 컨택을 못하고 아, 그래요? PPT를 시연하는데 이 PPT는 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내란 범죄자들 김용현, 노상원 그리고 군인들인 뭐 이 사령관들 재판에 쓰인 PPT하고 거의 동일한 겁니다. 내란죄는 우리가 내란죄 형법 항목을 보면 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뭐 무기징역, 뭐 이게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부하수행죄랑. 네.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기본적으로 공통분모도 있지만 이게 제목이 굉장히 그 양형이 다르고 네. 죄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은 네. 더 날카롭고 더 비판적이고 더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 공화국을 배신한 배반자에 대한 그렇죠. 철퇴를 내리치는 굉장히 엄중한 그 책임을 묻는 PPT여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했군요. 네. 그 자기 선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가 눌려가지고요. 예. 이제 기싸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 오전 동안 40분 동안 장황하게 아이고. 모두 진술하는 걸 재판장이 제지도 하지 않고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러면은 네. 시간이 짧으니 20분만 그 점심 먹고 2시에 들어와서 20분만 하셔야 돼요라고 했는데 네. 그때도 한 40 몇 분에서 총 한 90분을 쓰는데 재판장이 제지를 안 제지 안 합니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기현 재판장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네. 이런 겁니다. 뭐 자기가 계엄을 하긴 했지만 그 메시지성. 군정을 실시하지 예.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박정희 전두환은 군인인 신분이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위 구테타를 일으켰으니까 기존 구테타하고 성격이 매우 다른 거죠. 네. 자기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을 무력 집단인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폭동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기는 경고성 계엄이었고 뭐 메시지성 예. 계엄이었고 평화 계엄이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그건 마치 따뜻한 아이스 바로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따구 예. 소리 하는 거 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장난하고 있고 네. 공소가 중구 난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변명들을 쭉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한 이 결정문을 다 부정하는 얘기들로 쭉 진행을 합니다. 음. 예,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인제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고. 문제였다. 그러니까 예. 정말 페이스북에도 소장님이 적으셨듯이 윤석열 네. 풀어줬던 검찰에 영혼 없는 공수사실 나열 속에 재구속 의지는 전혀 없었다. 네. 네네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진짜.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요. 음 그렇다면은 검찰이 재구속을 요구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사실 전부를 다 부인하고 있고요. 나는 계엄을 선포한 거 맞지만 네. 내가 실탄 지급하라 소리 안 했다. 음, 그 사령관들이 다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당연히 무장병력이 가지. 그렇죠. 무장병력이 가지. 이게 무장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말장난을 하면서 자기가 형사 그 명백한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어서 사실 네. 재구속의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음, 검찰이 그 공소 사실에 보면 폭동을 얘기를 하면서도 네. 구체적인 폭동 행위한 것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네. 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이제 그 의사당 내에 난입하고 기자를 케이블 타이로 묶고 결박하고 불법 체포하고 그 MBC 기자의 장비를 그 절도하고 취재를 방해하고 네. 민간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들에 대한 음, 것을 음, 단 하나도 지적하지 하고 있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냥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검찰이 기소권 행사를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몰아붙이면서 네. 그 약점들을 찔러가면서 패부를 찌르는 게 검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노련한 칼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 윤석열 앞에서는 그 칼이 너무 둔해 가지고 도루코도 안 되는 그 뭐 하나 베일 수 없는 아, 그런 이상한 이제 칼을 들고 윤석열에게 인제 싸우자고 달려드니 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가짠죠. 네. 음, 제가 저에게 검찰권이 주어진다면요. 예. 더 어 날카롭게, 전 저는 뭐 날카롭게가 아니라요. 예. 아주 뭐 종류별로 제가 모검을 갖다 놓고 음,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방청하는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도 검사들의 어떻게 보면 성의 없다고 해야 되나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아예 의지가 없다고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네요. 뭐 의지도 없고요. 예. 사실 이러한 큰 사건을 맡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란 그러니까 현직 숙의, 대통령이 친일 내란 쿠데타를 우두머리. 예.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이런 사건을 맡을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예,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네. 거기 12명이나 앉아 가지고는 이제 대통령하고 마주하고 앉아 있는 모습이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저는 특검이 출범해서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비아폰에 대한 것도 다 못 들여다봤고요. 네. 그런 알맹이가 빠진 채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서 저는 공소 기각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어, 다시 빨리 재구속을 통해서 네. 윤석열을 인신 구속하고 재판을 음, 지금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이 38명인데 네. 한 주에 재판 두 번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질질 늘어져 있는 것도 문제고요. 더욱더 큰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왜 네.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죠? 음, 수많은 정치인들을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워서
네. 망신 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포토라인에 많이 세우고 압수수색하면서 망신을 줬고요. 이제 무죄가 속속 나가고 있고 조국 대표도 그렇게 했고 음. 모든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도 봉화에서 끄집고 와가지고 봉화에서 버스 타고 올 때 그 헬기가 떠서 생중계하고 대검에 내리면서 모욕 주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이 음. 그렇게 지하 통로로 들어가게 하고 불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은 일반 방청객하고 동일한 곳으로 나와서 음. 기다리다가 그 피고인석에 가서 앉아야 돼요. 본인이 지금 구속 재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네. 불구속돼서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이 구속 피고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로 음. 드나드냐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직위원 재판장이 구속 다시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맞다. 예, 그게 만인 앞에서 법이 평등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 음. 엘리트주의자들이 법 기술 가지고 네. 자기들끼리 지금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는 심지어 재판도 시작하는데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내란 재판은 전두환 노태우도 다 공개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공개를 하죠. 네. 그리고는 공판 절차는 증거 현출하고 인부 때문에 전체 공개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작할 때 사진 찍고 영상 찍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직위원 재판장이 어제 아니 뭐 하루 전날 들어와서 저희가 피고인 측에 물어보지 못했다. 그걸 왜 피고인 측에 왜 물어봐요? 앞으로 판단하면 제가 되죠, 그럼 재판 재판부가. 들어가가지고 재판장한테 네. 항의하고 감치하면 저 감치 재판할 때도 그 피고인 측에 물어봐야 돼요? 음. 아니 무슨 피고인 상전이에요 지금. 왜 윤석열한테만 이렇게 너그럽고 떠받들고 있는지 이건 계속 아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90분 동안 그 떠들었어요. 네. 저 옛날에 병역거부에서 재판할 때 모두 진술할 때 1분 딱 하니까 재판장이 예. 퇴정시켰어요. 닥치라고. 그래요. 1분과 그러니까 몇배 1분도 차입니까 안 이게? 1분도 안 줬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걸 다 듣고 있는 재판장이 이게 공정한 재판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재구속을 촉구하는 네. 어제부터 10만인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링크도 예.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링크와 얘기.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서명을 하고 계신데 아마 이제 오후 3시쯤에 중간 집계를 한번 네. 해서 발표할 건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윤석열 재판 때 10만인 서명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 재구속을 촉구하는 걸 네. 전달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뭐 저희가 이러한 서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네. 직위원 재판부는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할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위험한 건 공소 기각 결정을 네. 직위원 재판부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직위원 재판장이 이상한 게 제가 보니까 네. 검사가 신문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피고인 측에 물어요. 그래요? 아니 검사가 신문을 하는데 네. 보통은 검사 신문에 문제가 있으면 상대 측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의 있습니다. 손 들고 재판장한테 이 질문을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네. 직위원 재판장이 잠깐 스탑을 시키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괜찮으세요라는 걸 계속 피고인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피고인의 심기를 살피는 내란 재판을 지금 예. 이상한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저는 20년 넘게 재판 모니터링을 하고 피해자 지원하는 사건들을 쭉쭉쭉 보지만 네. 재판 진행이 이따구로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거는요.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이거는 와서 예. 보면은 정말 이상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거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공개 재판이 아니니까 이상하게 재판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다만 그렇죠. 결론으로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은 형법 교과서에나 나오는 짓거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그게 이상하게 진행됐다는 건 아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소장님의 말씀 생생하게 좀 들어보니까 네. 걱정된다. 형사재판 네. 걱정된다.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걱정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건 이런 음. 겁니다. 재판 증인으로 나온 그 특전사 대대장이 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음. 그 그날 밤 국회 담장 넘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했을 때 네. 끌고 나오라고 했을 때 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음. 전화 끊고 부하들 앞에서 그 얘기 음. 전달 안 하고 "아니 국회 주인은 의원인데 이게 네. 무슨 개소리냐." 아.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했어요. 개소리냐를. 개소리냐를. 예. 그 예. 윤석열 면전에서 한 거죠. 두 아. 번째, 반전하라고 얘기한 지시를 받았는데 예. 누가 지시한 건지 모르겠지만 "영화 많이 본 것 같다. 아 영화 많이 볼 영화를 것 같아.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그 윤석열 면전에서 예예. 얘기했어요. 작정하고 나온 거죠. 그렇네요. 세 번째, 시민들이 음. 너무 우리한테 화를 내고 해서 이게 맨 처음에 뭔지 몰랐다. 부하들에게 이거를 지시를 본인이 전달을 안 음. 했으니 왜냐하면 며칠 전에 군 검사가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3년 구형한 걸 봤다. 음. 이걸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지시를 하게 되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래서 전달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참 시민들이 항의하고 욕해도 예. "참아라, 참아라. 대응하지 마라. 때리면 안 음.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이 명령을 내렸으면 부하들은 국회의원들을 진짜 끌고 나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제 다들 유단자고 몸이 좋고 하니깐. 네. 하지만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자기는 어 그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이걸 들으면서 네. 그래도 우리가 이 내란의 밤을 무사히 넘긴 데는 이런 군인들의 어떻게 보면 판단 또 생각이 있었다. 이런 걸 다시 알 수 있고 윤석열 앞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윤석열 표정은 어땠습니까? 윤석열은요 그냥 예. 예.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도 인제 피고인석에 앉아 봤잖아요. 네네네. 그럼 피고인석에 인제 앉아 보면 이렇게 구속 재판이니까 나오면은 음. 방청석을 한번 쓱 봐요, 누가 왔는지. 이 사람 궁금하니까. 안 봅니다. 안 봐요 거기 아예? 자기 지지자들도 와 있는데 네. 안 봐요. 안 봐요. 예 그냥 꺼부정한 자세로 아. 털레 갔다가 예. 그리고 인제 휴정하면은 막 음음. 석도현 변호사나 음음. 윤곽근 변호사한테 막 얘기해요. 뭐 뭐라고 해요? 제스처를 막 치면서 무슨 음. 말 하는지 모르죠. 네. 그리고 저는 피고인이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재판 처음 봤어요. 음. 이렇게 다 보통 피 예. 보통 피고인은 음. 말을 안 하죠. 음. 주로 변호인들이 말을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피고인이 말을 계속하게끔 네. 냅두는 것도 처음 봤어요. 참 희한하고 이상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사들의 모습도 그렇고 재판부의 모습도 네. 그렇고 예. 참 걱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빨리 윤석열 재구속 이게 지금 절실하다. 네. 저희가 지금 오마이 TV 댓글창이나 이런 데도 서명 링크를 올려 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참여하실 겁니다. 서명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서명을 만약에 이러한 염원을 받지 않는다면 직위원 재판부는 더 이상 이걸 공정하게 재판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음.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단의 있습니다. 조치. 네. 특단의 조치는 저희가 서명 내보고 네. 시간을 좀 줘 봐야 되니까는요. 음. 예. 사법부가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헌법위나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서부지법 폭동이 발생했을 때 네.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10 음. 분만 늦었으면 부장검사가 집단 폭행으로 굉장히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었고 네. 대법관인 노태악 그리고 현직 부장판사를 네. 모두 수거 대상으로 하고 사실상 살해하려고 했던 음. 불법 구테타 친위 구테타에 대해서 네. 담화를 발표하지 않은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음. 더더군다나 계엄을 통해서 그 계엄 사법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사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음. 파견하라고 계속 종용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단호하게 거절했는지 네. 이러한 것은 그 계엄하에서 법원을
정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이러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입장을 밝힌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 형사재판 다루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저는 전범에 준하는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은 전범도 A급 전범, B급 전범, C급 전범으로 나눠져 있듯이 네. 우리 헌법의 내란죄를 보면 내란 우두머리죄 항목이 사형 무기징역이라서 그게 A급입니다. B급이 내란 중요 종사자고요. 네. C급이 부하 수행죄입니다. 그렇듯이 내란죄나 전쟁범죄나 비슷하게 A, B, C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재판을 일반 형사재판의 방어권을 다 보장해 준다는 식으로 간다면은 네. 저는 문제가 있죠. 제가 방어권을 형성하는데 형성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성은 하되 지금 현재 재판 지연술과 네. 그 계속적으로 증거 인멸과 그리고 공범들과의 말맞추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령관들 전체를 지금 다 곽종근 사령관 부분만 나오면은 윤석열은 난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불리하니까요. 유리한 진술인 김용현, 이진우, 여인영 이런 사람들만 입맞추기를 하고 있고 노상원 난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2명의 그 영관급 장교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부터 왜 하냐? 내가 이 사람한테 명령한 거 아닌데. 근데 명령을 하셨죠. 본인이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계엄으로서 명령을 하신 건데. 그런데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실탄을 내가 챙겨가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재 재판소에서 우리가 봤던 그 변론에서 봤던 윤석열의 모습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고, 네. 헌재의 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면서 형사 재판까지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네. 파면에서의 이유들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서명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관제에서 나와서 갈 곳은 아크로비스타가 아니고요. 아크로비스타 50몇 평 그 관제보다 작잖아요. 네. 아주 큰 곳이 있어요. 좀 서울구치소 아주 넓습니다. 큰 집이 있다. 예. 예, 큰 집 가셔서 예. 생활하시는 게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네,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생생하게 들어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임태훈 소장이 얘기했듯이 이 서명 운동, 지금 윤석열 재구속을 위한 서명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 제 댓글창에 링크도 있습니다.